잠시 뒤 7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괄 상정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저와 우철희 기자는 지금 국회 로텐더 홀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7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철희 기자, 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됐죠. 어떤 내용 있었는지 좀 전달이 됐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조금 전인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30분 정도 더 지났는데 보통 의원총회는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그 뒤에 자세한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게 관례인데 오늘은 시작부터 현재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정확한 내용은 현재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평소와 달리 오늘 의원총회 비공개로 바로 전환한 이유는 뭘까요? 네, 보통 자유한국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언제 여냐면 사안이 굉장히 급박하고 또 어떤 전략에 대해서 외부로 노출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때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워낙 사안이 긴박하고 이게 4+1에서 현재 각종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대응책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비공개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응책이라는 거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결사 저지하겠다라는 이 방침입니다. 결사 저지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도 저희 기자들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이 이상으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가장 합법적으로 떠오르는 방법 바로 패스트트랙 각종 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이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아무래도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예산 부수 법안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질 않고요. 다만 현재 회기 결정의 건을 가장 먼저 이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다.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먼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결사 저지 방침에 나선 것은 애초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은 물론 민생 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일괄 상정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지난주까지 답보 상태였던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협상 논의가 오늘 급물살을 타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성안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서명 작업까지 끝나면 4+1 협의체 원내대표급들이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오후 6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아직 원내대표 발표가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4+1에서 오늘 선거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안이 도출됐다라고 하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최종 합의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요. 네. 특히 먼저 선거법부터 살펴보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난 4월에 지정될 당시와 비교해보면 그리고 또 지난 18일에 야3당에서 1차 양보안을 낸 것과 비교해보면 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에 올라간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으로 되어 있었죠. 지금 원안에서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멀리 왔습니다. 현행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이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에 따른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30석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연동형 캡 네. 여기를 30석에다 씌워둔 겁니다. 막판 쟁점이 석패율제였죠. 이것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대했고요. 오늘 오전 4+1 협의체 야당 대표들이 포기하겠다 이런 합의안을 nem에 따라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한국당이 비공식적으로 네. 검토하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협상에 같이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당에서는 원래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만으로 270석으로 합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도 현재 225대 75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원안에 대해서 협상에 임할 수가 없었던 게 지역구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의 지지 기반이 영남권이다 보니까 이 영남권의 지지 기반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원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한국당은 현재 지금 들어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연동해주는 이 법안에 네. 대해서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현재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상대적으로 거의 가져가지 못하거나 적게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네. 민주당은 지금 4+1 협의체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우군들을 만들 수 있지만 한국당은 사실상 외톨이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가져가게 돼서 지역구 의석을 가져가서 비례대표를 못 갖게 된다면 한국당으로선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를 해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을 보면요. 선거법과는 달리 원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아직 최종 합의안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일단 쟁점이 됐던 부분들만 짚어보면요. 먼저 공수처법, 이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 이건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택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는 일단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좌파 독재를 위한 악법이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투쟁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당에서 계속 외치는 것이 이 공수처에 대해서 결사 반대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결사 반대다라고 외치는 이유 중에 핵심은 공수처가 한마디로 정권에 친한, 정권과 가까운 세력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가 될 것이고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 탄압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개슈타포, 그러니까 나치 독일 시절에 정치 검찰인데 상대편을 탄압하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수처가 도입될 경우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봐줄 것이고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식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네, 본회의가 개의하면 법안이 어떤 순서로 처리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은 처리했지만 예산 부수 법안을 같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들부터 일단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민생 법안들과 함께 개혁 입법 과제들, 다시 말해서 오늘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같이 상정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순조롭진 않을 전망이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긴 밤이 될 것 같다 이런 말로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에서 좀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나요? 네, 앞서 제가 조금 전해드렸지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이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의원총회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저마다 논의를 할 것이고 지도부가 맞는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전략으로 삼을 것인데요. 현재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늘 예산 부수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상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예산 부수 법안에 걸지 못하면 일단 가장 먼저 상정이 되는 회기 결정의 건부터 이미 신청을 해놓고 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임시국회 회기를 며칠까지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 회기가 중요한 게 앞서 자유한국당이 말한 필리버스터를 거는 안건들, 한번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면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는 바로 표결 처리에 들어가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죠. 회기를 짧게 나누어서 패스트트랙과 법안 쟁점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 회기는 25일 크리스마스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3일 전에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음 회기는 오늘부터 3일 후 26일이 되겠죠. 회기 결정의 건에도 필리버스터를 건다면 지금 본회의 개의 자체가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되는데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걸 수가 있습니까? 먼저 국회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회법 106조 2에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회 사무처 쪽에서의 이 유권 해석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26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거는데 그 다음에 27일 날 바로 토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미 26일까지 회기가 끝났는데 27일 날 투표를 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유권을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한국당에서는 반박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면 뭐든지 일단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고요. 또 과거에 지난 2013년도에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 의원이라는 의원이 토론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졌다. 이런 사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오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건이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7시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지금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의총을 위해서 지금 속속 의원총회장으로 직결하는 모습이고요. 4+1 협의체의 원내대표들은 지금 따로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상황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